교과서 126쪽 중단원 마무리 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기둥의 꼭지점으로 결정되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평면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우리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러면 요 삼각기둥에 있는 점이에요. 임의의 점이 아니라 삼각기둥에 있는 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각기둥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각 꼭지점을 A, B, C, D, E, F라고 정했어요. 그럼 꼭지점이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려면 6개의 점 중에 순서 없이 3개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3 곱하기 2분의 6, 5,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0개, 5, 4, 20이 되죠. 근데 얘네가 무조건 다 서로 다른 평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옆면 중에 하나를 펴볼게요. 얘는 이미 A, D, E, B가 요 옆에죠. 이 옆면이 어때요? 이미 한 평면 위에 있는 4개의 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4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서 평면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때요? A, B, D, E라는 평면밖에 안 만들어지죠. 이미 얘가 한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얘는 요 4개의 점 가지고 4개의 평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4개가 다 같은 평면인 거예요. 같은 평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옆면이 모두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러면 각 옆면마다 평면이 4개 만들어지는데, 즉 20개에서 각 옆면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4개가 모두 다 같은 평면인데 옆면이 3개예요. 이걸 빼주면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옆면에서 만들어지는 평면을 얘는 모조리 다 빼는 건데 옆면들 각각 하나도 어때? 평면이 하나씩 있으니까 옆면 하나, 둘, 3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옆면으로 만들어지는 점의 평면을 모두 다 빼줘야 되는데 옆면도 하나씩 평면이니까 하나씩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2에다가 3을 20 빼기 12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11개의 평면밖에 안 만들어지네요. 자, 6번으로 가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옳은 걸 골라라 할 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공간에 있을 때는 실제로 공간에 있을 땐 저 벽을 보면 되고 벽이 입체니까요. 만약에 힘들면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하나를 그려봐요. 우리가 그럼 벽의 구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요걸 생각을 해봐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L이에요. L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L이 알파라는 평면이랑 서로 수직이래요. 그럼 알파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라는 평면과도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이제 베타 어디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러면 알파와 베타 이거 말고 다른 가능성 있나요? 이 L이랑 알파랑 수직이고 베타랑 수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 베타가 다른 평면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없죠. 근데 얘는 알파와 베타는 어때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평행하죠. 기억은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은 L은 여전히 있고 지금 L이 알파와 서로 평행이래요. 그러면 요거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옆면 알파. 그 다음에 알파는 M이랑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M 한번 그려볼게요. M. 요거죠. 요렇게 수직이다. 그려보면 어때요? L과 M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쵸? 그러면 L이 알파를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M이 아니라 다른 M이라고 생각해도 그 M들이 어때요? 서로 L과 M이 서로 수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M을 요거 뒤편으로 해도 만나지 않지만 서로 뒤로 평행이동 해보면 수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과 지금 알파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L이라고 두고 수직이니까 이거 알파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L이랑 베타랑 서로 평행이래요. 베타라고 두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와 베타 서로 수직인가요? 수직이죠. 서로 이 외에도 내가 이 알파라고 하고 베타를 서로 다른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옆쪽에 있어도 역시 어때요? 알파와 베타는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다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도 다 맞는 말이죠. 이걸 성립시키지 않는 반대되는 예를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증명하기보다는 발레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7번을 보면은 7번은 3면체에서 OA와 OB 서로 수직이고 OB와 OC 수직이고 OC와 OA 수직일 때 그러면 요거 뭐 떠올려야 돼요? 삼수전의 정리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삼수전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다가 내가 A, B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그어요. 그걸 H라고 할게요. 그러면 O와 H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서로 수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OH의 길이 구할 수 있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O, A, B, 다음 H. 왜 얘가 여기서 C에서 수선의 발을 그으면 왜 O에서 H를 그었을 때 이거 수선이 되냐? 이거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2가 되고 OA 2가 되고 OB가 3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OH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구하라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지금 AB의 길이랑 CH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AB의 길이 구해볼게요. 얘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 3은 9 더하기 4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루트 13이 되겠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루트 13이에요. 그러면 OH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의 넓이 OAB 이걸 구하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되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도 돼요? 2분의 1 곱하기 AB 즉 루트 13 곱하기 OH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OH의 길이 구할 수 있죠. OH는 분하고 루트 13분의 6이에요. 그러면 이제 AB의 길이 알고 OH의 길이 알았으니까 CH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C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게 C가 되고 이게 H가 되고 이게 OH, O가 되겠죠. O에서 H를 향해 그었고 얘가 CO랑 밑에 있는 ABO라는 평면은 서로 수직이니까 이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CH 요거는 4라고 주어져 있고 OH는 루트 16분의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CH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4, 4, 16 더하기 요거 13이죠. 13분의 6의 제곱은 13분의 66의 36이 되네요. 그러면 요거는 루트 13으로 통분해주면 13에다가 16을 곱해줄게요. 6, 3, 18, 7, 3, 1이 되니까 208이네요. 그러면 208에다가 36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244가 되나요? 자, 그럼 244가 되니까 요거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 5에 될까봐 요거 루트를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루트 이렇게. 그러면 루트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2밖에 없죠. 어떻게 써요? 루트 13분의 2의 제곱 244는 2의 제곱 곱하기 61이니까 2 루트 6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CH의 길이에요. 그럼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서 수선의 발 H가 되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게 A, B, C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CH.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아까 구했죠. AB 루트 13. CH 방금 구했죠. 곱하기 루트 13분의 2 루트 61. 그러면 요거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요거 사라지죠. 루트 6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7번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8번을 가볼게요. 자, 얘는 각각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DF라는 직선이 세 개의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거를 구하래. 그러면 요거는 뭐를 알파라고 둬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 우선은 A, B, C, D를 찾아볼게요. A, B, C, D 여기 있어요. 얘와 DF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면 얘는 뭘 하면 좋아요? F가 A, B, C, D를 향해서 정사형된 게 어떤 점이냐. 즉 햇빛이 아래로 비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df는 b라는 점으로 정사형이 돼요. 그러면 df는 어때요? db로 정사형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각, 즉 df와 dc 각 FD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알파.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알파. 요게 90도가 되고 요게 DF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직육면체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DB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DB는 3과 4의 대각선이니까 어때요? 5로 금방 나오네요. 그 다음에 D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는 전체 대각선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그려주죠. 요게 2고 요게 지금 구했더니 5였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루트 25 더하기 4가 돼서 어때요? 루트 29가 돼요. 루트 29. 자, 한번 천천히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df분의 db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df가 루트 29, db가 뭐예요? 5네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알파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25분의 29네요. 자, 이렇게 나머지 것도 천천히 구하면 돼요. 나머지 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df가 AEHD라는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햇빛이 옆에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옆에. 그러면 F가 정사형 되는 점은 어디예요? 2예요. 2. 그러면 DF는 어디로 정사형 돼요? D2로 정사형 되겠죠. 그러면 각 2 밑에다 쓸까요? 각 EDF가 바로 뭐죠?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 베타가 되겠죠. 베타. 그럼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DF 아니 D2의 길이 먼저 구해야 되죠. DA. 이게 지금 베타가 되니까 그리고 90도가 요게 90도가 되니까 요게 지금 정사형된 D2의 길이와 DF의 길이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D2의 길이는 3과 2의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9 더하기 4 루트 13이 되네요. DF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아까 구해놨죠. 루트 29라고. 그러면 코사인 베타의 길이는 빗변 DF분의 뭐가 돼요? D2가 되죠. 각을 끼고 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DF는 루트 29, 그 다음에 루트 13. 그러면 코사인 베타의 제곱은 뭐가 돼요? 29분의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DHGC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 앞에서 정면에서 비춘다고 생각을 해주면 F는 G로 정사형 되겠죠. 그러면 DF는 어때요? DG로 정사형이 돼요. 그러면 각 FDG가 우리가 말하는 감마죠.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감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구해요? DG와 DF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DG의 길이는 여기는 4와 2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16 더하기 4가 되니까 루트 20. 어차피 제곱해 줄 거니까 루트 밖으로 안 나오고 DF는 루트 29래요. 그러면 코사인 감마는 어떻게 구해요? DF 대 DF분의 DG로 구해요. 자, 이건 정사형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빗변분의 높이로 해도 되고요. 아니, 빗변분의 밑변이죠.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도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럼 루트 29분의 루트 20이다. 근데 여기선 코사인 감마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29분의 20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감마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면 29분의 가 죄송합니다. 코사인 알파 제곱 잘못 썼네요. 29분의 25죠. 그럼 29분의 25 더하기 베타는 13 더하기 20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36이 되고 이거 38이 되고 58이 되네요. 그럼 29분의 58 어때요? 약분해주니까 값이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갈게요. 9번도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8인 원기둥 모양의 물을 가득 채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여서 물의 양의 처음에 2분의 1만 남게 되었대요. 이때 수면의 높이를 구하래요. 수면의 넓이를 구하니까 요걸 구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뭐 만들 수 있어요? 높이니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수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게 1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구하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정사형을 이용하려고 해요. 정사형을 어떻게 이용하냐? 수면이 이렇게 얘가 기울어진 각도만큼 해가 비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면에 수면이 어떻게 정상이 되냐? 수면이 지금 이렇게 비추면 그대로 원기둥의 밑면 모양으로 그대로 정사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요걸 다시 한번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려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는 이렇게 비치고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S예요. 그러면 이게 S 프라임이에요. 정사형 된 거. 그 다음에 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 알파 요거 이게 정사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요렇게 세워진 거를 같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면에 요 10을 왜 구했냐? 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6이 되겠죠. 10분의 6. 즉 5분의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 밑면, 요 S 프라임은 우리가 넓이 S를 모르지만 요거 S가 바로 지금 요 수면의 넓이가 되죠. 이게 S잖아요. 요게 지금 조금 요 S를 모르지만 S 프라임은 알죠. S 프라임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원의 넓이죠.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즉 9파이가 돼요. 따라서 9파이는 내가 구하려는 이게 수면의 넓이 S 곱하기 코사인 알파 5분의 3이 돼요. 따라서 S는 9파이에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15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센치가 나왔으니까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9번을 구하면 됩니다. 정사형을 이용해서.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은 요거 좀 이해하기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얘는 뭐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들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 BD로 얘는 이렇게 접어서 얘를 위로 요거를 위로 그냥 접어서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요? 면 요 ABD와 요거 얘가 그러니까 접어서 얘를 그냥 접어서 위로 올려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떠 있냐? 얘랑 수직이 되게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 A와 직선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에서 BD를 향해 수선의 발을 그어요. 요거 H죠.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3수선의 정리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 C라는 여기에서 CD에 또 수선의 발을 그어요. 요거를 HI라고 할까요? DI. 그러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제가 A에서 I의 근 얘도 어떻게 돼요? 수직이 돼요. 수직이.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여기서 A라는 점에서 CD까지 거리를 구하였으니까 A부터 여기 CD를 향해서 근 I, 이게 수직이죠. 3선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AI가 내가 지금 구하려는 변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면 AI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보면은 요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이게 D고 얘가 H고 얘가 I인 거죠. 그러면 DH는 얘는 뭐예요? 그냥 한 변의 길이가 4잖아요. 대각선 요거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은 요거는 요게 절반 2가 되죠. 요거 2예요. 2. 그다음에 얘도 ABD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BD는 이렇게 생겼어요. ABD. 요게 4고 요게 4죠. H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전체가 4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서 2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요게 h잖아요. ah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려져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AH의 길이랑 DH의 길이도 똑같아요. DH가 지금 2루트 2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H도 역시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 안 하고 바로 구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I고 얘가 A죠. 저는 지금 AI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H예요. H에서부터 A서부터 A까지는 2루트 2가 나왔고 H에서 I까지 길이는 2예요.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AI의 길이. 요게 바로 뭐다? 점 A에서 CD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12가 되니까 2 루트 3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그림은 되게 어렵게 느껴졌지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점 A에서 직선 CD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을 볼게요. 11번. 11번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의 ABCD의 모서리 중점을 CD라고 하고 삼각형 ABM의 그 ABC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래요. 그러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우선은 여기서 M에서 지금 AB와 CN이 우선은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두 평면의 교선의 수선의 발을 그어야 되는데 수선의 발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정사면체예요. 그러면 AB의 중점을 얘가 M이라고 하면 요거를 AB랑 여기서 지금 중점을 잡은 거예요.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N이라는 중점을 잡아보면 요거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A, B, C고 여기서 AB의 중점을 지금 제가 N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C에서 연결을 하면 요거 어때요? 수직이 되죠. 수직. 왜냐하면 지금 뭐를 구하고 싶냐면 ABM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이니까 ABM과 ABC라는 평면은 AB를 교선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C라는 점에서 AB를 향해서 사실은 수선의 발을 그어도 AB의 중점이 되고 중점이랑 C를 연결해도 얘를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의 길이를 CN의 길이도 더불어 구할 수 있겠죠.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CN의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2 루트 3이에요. 2 루트 3. 그런 다음에 다시 뭐를 연결할까요? M이랑 N이랑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다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A, B, M.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그으면 N이 되겠죠. 왜냐하면 BM이랑 AM은 서로 또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밑변은 수직 2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가 2가 되고 지금 AM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수선의 발이니까 정삼각형의 수선의 발의 길이 아까 뭐라 했어요? 요거는 2 루트 m이 되겠죠. 즉 CN이랑 BM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도 역시 2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MN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루트 2 루트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12에서 4니까 8이네요. 즉 2 루트 2가 되네요. 2 루트 2. 자, 그러면 이제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 각의 크기. 자, 그럼 각의 크기는 얘가 교선이고 C에서 N도 수직이고 M에서 N도 수직이니까 요 각이 알파죠. 뭐가요? 각 CNM C
N, M. 요게 바로 뭐예요? 알파예요, 알파. 또는 세타라고 해도 돼요. 저는 지금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예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정사형이 되냐면은 AB 평면, 삼각형 ABM, M이 평면 ABC로의 정사형이 되니까 얘는 그렇죠? 그려볼게요. 여기서 다시 C 이렇게 얘가 N이고 요게 C고 요게 M이 되죠. 요걸 지금 제가 알파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요게 90도가 되죠. 90도. 90도. 왜냐하면 요거 아까 직각삼각형이었잖아요. 아까 연결해보면 요것도 그러면 요거 알파가 되니까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빗변분의 밑변, 즉 CN분의 MN이 되겠죠. 그러면 CN은 2루트 3분의 MN은 2루트 2잖아요.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BM이 ABC로의 정사형 된 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사형 된 거의 넓이 ABM의 넓이를 우선 구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사형 된 뭐가요? 삼각형 ABM의 평면 ABC로의 정사형 된 거의 넓이를 S'이라고 한다면 S'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ABM의 넓이에다가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하면 거기다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S'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ABM, 삼각형 ABM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BM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ABM, ABM.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이었죠, 아까. 요거 n이었잖아요. 그럼 요거 4죠. 그러면 mn은 뭐라 했어요? 2루트 3이라 그랬죠. 2루트 2라 그랬죠. 그러면 삼각형 ABM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S'의 넓이는 자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였어요. 요거죠.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4이 8이 되죠. 따라서 정사형된 거의 넓이는 루트 3분의 8이다. 뭐 유리화 해주려면 유리화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자, 12번을 보면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정삼각형인 사각뿔에서 얘 옆면에 내저번에 밑면 A, B, C, D 위로의 정사형을 그린 거래요. 한 변의 길이가 A, B 길이가 6인 네 정사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 5에서 요거를 그대 햇빛이 내려친다고 생각하면 5가 평면 A, B, C, D 위로의 정사형이 어디서 되죠?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여기로 만나겠죠. 여기로. 그러면 요거를 제가 O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OAB는 어떻게 정사형 되냐면 삼각형 O'AB 이렇게 정사형 되겠죠. 이게 정사형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만약에 요게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지금처럼 타원으로 보이죠? 얘는 삼각형 ABC, OAB에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정사형된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그 윗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 4개는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는 정사형된 부분의 넓이인데 어디를 정사형했냐? 그걸 제가
삼각형 OAB를 여기다 그려봤어요. 자, OAB. 그럼 얘는 여기서 원이 내접하는 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빗금을 쳐봤죠, 여기. 그러면 요게 그대로 정사형이 되면 O 프라임 AB가 되고, 이 빗금 친 게 저기서 빨간색 색칠한 빗금 친 부분이 되겠죠. 아, 그러면 내가 빗금 친 영역을 구하려면 지금 삼각형 OAB에서 지금 현재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해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빗금 친 요거 한 개의 넓이를 제가 S'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한 거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S'는 어떻게 구하냐? S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S'을 구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4S'이 되겠죠. 4S' 요런 게 4개니까. 그래서 4S'은 4S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우선 문제를 설계할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S, 지금 현재 삼각형 OAB에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 요거 지금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3.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요 점에서 접하는 접점까지 하면 수직이 되니까 요거 길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각 60도잖아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그리면 요거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이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R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R은 뭐랑 똑같아요? 3 곱하기 탄젠트 30도랑 똑같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탄젠트 30도는 뭐가 돼요?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3이 되네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에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하냐? 얘가 30도면 얘가 60도, 얘도 60도가 되겠죠? 그럼 요거 120도, 얘도 120도.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S가 나오겠죠. 이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전체 OAB S는 OAB라는 삼각형의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요걸 세등분한 거죠. 여기다가 요거 지금 부채꼴의 넓이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생각나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타를 호도법으로 고쳐야 되니까 파이 R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에다가 120도니까 360도분의 120도는 어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이 되네요.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4 루트 3, 요거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4 루트 3, 6의 제곱. 36 곱하기 3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바로 약분되네요. 그냥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4, 3, 12. 3이 되네요. 그럼 이건 그냥 3 루트 3 빼기 파이가 빗금친 부분의 넓이인 S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요?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아까 O라는 점이 정사형된 점을 O'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사형된 O'A, B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정사형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정사형된 것의 넓이는 정사형 되기 전의 넓이에다가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구할 수 있었잖아요. 4 루트 3 곱하기 요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36. 지금 이걸 모르죠. 코사인 세타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O 프라임 AB를 구해야 되는데, AB 요거 아까 뭐였어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O 프라임이었어요.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정사각형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 16, 4, 4, 16 에다가 요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약분하면 4는 약분하면 9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9 루트 3분의 죄송합니다. 요거 4가 아니네요. 요거 한 변의 길이 아까 6이었죠. 6. 그러면 요거 6이니까 요거 6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도 4, 4, 16이 아니라 뭐죠? 36이죠. 36. 그러면 요거 36이니까 약분하면 9가 되겠네요. 그럼 9. 그러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이제 마저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을 해보냐? 여기로 가야죠. 여기요. 이제 S'은 S 구했잖아요. 3 루트 3 파이 빼기 파이죠. 빼기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3분의 1. 그럼 분배해주면 분배니까 3 빼기 루트 3분의 파이죠.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의 4분의 1쪽이죠. 지금 저는 요걸 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S'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4S'은 되고요. 4 곱하기 3 빼기 루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12 빼기 루트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자, 정사형을 2번 썼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